안녕하세요 여러분. 너무너무나 힘든 월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급락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코스피는 마이너스 2.33%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고, 코스닥도 마이너스 2.05%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 악재로 인해서 한국 증시가 그냥 박살이 났습니다. 첫 번째 악재 뉴스는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이었고, 두 번째 악재는 노르웨이에서 화이자 백신을 맞고 29명이 사망했다라는 소식이죠. 어제 이 영상에서는 사망자가 23명이라고 알려드렸는데, 지금은 사망자가 6명이 더 추가돼서 29명으로 늘어난 상황이고, 거기다 오늘 코스닥도 급락이 나왔는데, 셀트리온의 치료제가 식약처에서 임상 3상을 전제 조건부로 허가를 제한했습니다. 특히 오늘은 식약처의 자문단이 셀트리온의 치료제는 양성에서 음성으로 전환되는 시간이 투약 환자와 그렇지 않은 환자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임상 3상을 전제하에 조건부 허가를 권고하였습니다. 식약처의 발표가 나오자마자 장중에 플러스 6%였던 셀트리온 제약이 마이너스 9.28%까지 폭락을 하면서 오늘 코스닥 지수의 급락을 이끌었는데, 자 여러분, 이제는 코스피 3000도 위태위태한 상황이 되었고, 코스닥도 900포인트가 깨질 수 있는 상황이 왔습니다. 미국의 슈퍼 경기 부양책이 나온 다음에 한국 증시를 포함한 전 세계 증시가 차익 매물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의 투매 역시 연일 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과연 이 상황에서 한국 증시는 내일 반등이 나올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외국인과 기관의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져 나오면서 코스피는 또 한번 3000포인트가 깨질까요?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지금 시각이 3시 57분입니다. 시간의 단일가 유럽장, 미국장, 그리고 야간 선물도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는 배제를 해보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과 국내 시황, 그리고 오늘의 특징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입니다. 자, 오늘은 월요일이라 아직 유럽 증시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미국 증시는 오늘이 마틴 루더킹 데이로 인해서 휴장이기 때문에 먼저 아시아 증시를 살펴보시면은, 아시아 증시는 오늘 대부분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니케이 그리고 대만 같은 경우에는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고, 상하이 종합지수 같은 경우에는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었죠. 오늘 상하이 종합지수만 아시아 증시에서 상승한 이유는 바로 중화권의 GDP 발표에 있었습니다. 오늘 중화권의 작년 GDP가 발표가 되었는데, 작년에 GDP는 총 2.3% 증가를 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를 호재로 받아들였고, 오늘 아시아에서 상하이 종합지수만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었죠. 상하이 종합지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증시가 상승할 때 오히려 횡보를 했기 때문에 지금 상승이 나온 거는 그동안의 다른 나라 증시의 상승분 반영을 못 받은 걸 지금 받는 거라고도 볼 수 있죠. 자, 한국의 코스피 같은 경우에 한번 차트를 봐볼까요? 한국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어떻습니까? 이렇게 2달 동안 쉬지 않고 올랐는데, 반면 상하이 종합지수 같은 경우에는 2달 동안 오르기보다는 횡보를 했다가 이제 서서히 조금 올라온 상황이라서, 상하이 종합지수가 상승하기 때문에 한국 증시도 따라갈 거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지금은 상하이 종합지수를 따라가기보다는 우리나라는 미국 시장을 따라가고 있고, 또 미국 시장보다 한국 시장은 더 많은 상승이 최근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정이 더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은 중화권이 4분기 GDP를 발표했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도 1월 26일에 4분기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GDP를 생각하면 참 재밌는 게 뭐냐면은, 지금 한국의 GDP보다 코스피 시가총액이 훨씬 더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국의 코스피가 고평가 우려를 받고 있는데,
여러분, 과연 2020년도 한국의 GDP, 경제 성장률은 얼마가 나올까요? 한국은행이라던가 혹은 분석 전문 기관에서는 한국의 2020년도 경제 성장률을 0.1% 혹은 0.5% 이 정도로 예측을 했습니다. 물론 이 통계 자료는 8월 달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장밋빛 전망을 내놓을 수가 있었죠. 환율도 1200원이라서 오히려 수출에 도움이 된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확진자가 100명도 안 되기 때문에 빠른 회복을 거둘 것이라는 그런 전망 때문에 경제 성장률 예상치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12월 말 기준으로 1일 확진자가 1000명을 넘기 시작했죠. 그래서 정부에서 애초에 꿈꿔왔던 장밋빛 예상 전망이 모두 다 무너지고 말았죠. 1일 확진자가 당시에는 100명 이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오히려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이상하죠. 하지만 12월 말 1일 확진자는 1000명이 넘었고 12월 마지막 날에는 확진자가 1241명까지 달성했었고 당시에는 환율이 1200원을 넘었기 때문에 삼성전자라던가 하이닉스 같이 수출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한국 경제 성장률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수출 예상치도 높았고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하루 확진자가 10만 명을 돌파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장밋빛 예상을 하는 것도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에서는 한국의 2020년도 GDP를 수정했는데 마이너스 1.1%로 잡고 있습니다. 보통 한국은행의 예상치보다 더 낮게 나오는 게 평균적입니다. 한국은행에서 1.1을 생각했으니까 마이너스 1.3, 1.5 이렇게 보시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고 4분기 경제 성장률은 0.4에서 0.8을 예상한다고 하는데 0.1%라던가 마이너스도 어느 정도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최근에는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나오던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20%를 찍든 말든 계속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라던가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나와도 시장에서 반응을 안 할까요? 지난주엔 여러분 미국의 소매 판매 지수가 발표됐는데 이거 하나 나왔다고 미국 증시가 장중에 마이너스 1.22%까지 빠졌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다? 이 당시에는 화이자 백신을 맞고 노르웨이에서 사망자가 23명이 나왔다라는 뉴스가 당시엔 안 나왔었거든요. 오늘은 미국 증시가 휴장이라서 열리지 않아도 내일 만약에 미국 증시가 개장하면은 얘네가 약간 좀 조정을 받는다고 하는데 미국 증시가 추가 조정을 받으면은 당연히 한국 증시도 따라갈 거고 미국 증시가 조정을 받는 도중에 4분기 경제 성장률이 발표됐는데 예상 전망치인 2.5 이하로 나온다. 그렇다면은 미국 증시도 어느 정도 조정이 올 수 있겠죠. 최상의 시나리오는 지난번처럼 미국 증시가 경제 성장률이 급락했을 때 백신 뉴스라던가 혹은 추가 경기 부양책으로 인해서 장중에 하락했던 게 모두 메꿔지면서 올라가는 게 베스트 오브 베스트인데 최근에 우리 이든이 형이 슈퍼 경기 부양책을 발동한 직후라서 1월 달에 미국에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이 또 나올 수 있을까요? 그건 조금 힘들다고 보고 자 그리고 오늘은 국내 증시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많았죠. 첫 번째는 바로 이재용 씨의 재판이었는데 여러분은 오늘 삼성전자의 이재용 씨가 구속될 거라고 생각을 했나요? 아니면 집행유예 쪽으로 생각을 했나요? 아침부터 일단 삼성전자의 투심은 매우 안 좋았습니다. 시간의 단일가 붙어서 이렇게 매도세가 나와 있었는데 보통 삼성전자의 시간의 단일가는 어떤 모습을 보이죠? 이런 모습을 보이죠. 아무리 삼성전자가 아침에 마이너스를 찍으려고 해도 시간의 잔량은 항상 매수 우위에 10만 주 이상 매수 대기 물량이 있었던 상황이 많이 나왔는데 오늘은 투심이 매우 안 좋았죠. 반면 오늘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매수세는 별로 없었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하면서 1.96%나 상승을 했습니다. 이걸 보고 오늘 삼성전자에 있던 수급이 빠지면서 하이닉스로 옮겨가는구나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건 그냥 기술적인 반등 정도로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기관의 매수 주체는 단타의 저항 금융투자와 사모하는 사모펀드, 투신 이렇게 단타의 저항 삼형제가 들어왔고 외국인 수급 역시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이 수급만 가지고 외국인이 하이닉스를 더 끌어올릴 것이다. 섣부른 판단은 힘들죠.
그리고 여러분, 삼성전자 솔직히 저 집행유예 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 지난번에 이 최순실 게이트 사건이 아니라 작년 6월 달에 삼성전자 경영권 승계 비리 문제 때문에 한번 공판을 벌였었잖아요. 지금 코다리19 바이러스 때문에 한국 경제가 힘들다. 이재용 씨가 지금 삼성전자에 없으면은 우리나라는 정말 큰일 날 수 있다. 법조계 사람들도 그렇게 판단을 했고 시민단체도 이재용 씨의 불기소를 원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지난번과 똑같이 최순실 게이트 사건도 집행유예 때리고 말겠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버스를 매수를 못했어요. 작년에 보세요. 이재용 씨 공판할 때가 이때란 말이에요. 분명히 장 초반에는 빠졌단 말이에요. 코스피가. 그런데 결국에는 어떻게 됐다? 이재용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면서 그냥 흐지부지하게 마무리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코스피는 다시 한번 쭉 위로 반등이 나왔는데 아니 오늘 어떻게 이걸 때려요? 올라봤자 4.92%인데. 그리고 이재용 씨가 구속될 것 같으면 호텔 신라를 때리는 게 기본 룰이죠. 호텔 신라 같은 경우는 지난번 2017년도 2월 17일이었죠. 이재용 씨의 구속이 확정되자마자 호텔 신라 우는 상한가를 갔습니다. 자, 여기서 올해 주식을 시작하신 분들은 왜 호텔 신라라던가 호텔 신라 우가 상한가를 가는지 전혀 이해를 못 하실 겁니다. 자, 일단 호텔 신라의 사장이 누구죠? 이부진 씨죠. 이부진 씨는 이재용 씨의 여동생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재용 씨가 구속이 되면은 이부진 씨는 환하게 웃을 수밖에 없죠. 왜? 오빠가 구속됐으니까 이제 삼성은 내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외신, 블룸버그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승계구도 재편설. 만약에 이재용 씨가 구속이 되면은 삼성의 후계구도에 혼란이 빠져서 이부진 씨에게 경영권이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추측을 하였죠. 그리고 호텔 신라는 진짜로 상한가를 갔다가 다음날 다시 급락했다가 또 올라갔다가 다음날 올랐다가 그 뒤로 쭉 빠지는데 오늘은 어땠을까요? 네, 오늘은 장중에 큰 상승이 나왔다가 종가는 5.15%로 마감되었어요. 장중에 보시면은 27.52%까지 올라갔다가 빠졌는데 그 빠지는 속도가 가히 놀라웠습니다. 재판 결과가 나오자마자 27.5%까지 올라가면서 VI에 걸렸고 VI에 걸리자마자 바로 밑으로 추락하는데 추락하는 주식에는 날개가 없다. 이 주식 같은 경우에는 우선주기 때문에 밑에 받쳐주는 호가가 없고 대량으로 매수했을 때는 던지기도 힘들어요. 이거는 동시호가라서 이 정도였지 동시호가 이전에는 정말 가관이었어요. 그리고 더 대단했던 건 호텔 신라였습니다. 호텔 신라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41%까지 빠졌고 장중에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급등이 나왔습니다. 7.07%까지 상승하면서 9만원대 벽을 허물고 위에까지 올라갔으나 종가는 마이너스로 전환이 되었고 시간의 단일가에서도 마이너스 0.96%, 호텔 신라 우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2.13% 하락을 하면서 오늘 고점에서 호텔 신라라던가 호텔 신라 우를 사신 분들은 지금 정말 잠도 못 자게 생겼죠. 그리고 4년 전에 삼성전자 측에서는 분명히 답변을 했습니다. 외국계 증권사나 혹은 기자들은 한국의 경영 승계를 잘 모른다. 내부 사정을 모르고 소설을 쓰는데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재용 씨가 구속이 됐다고 해서 삼성전자의 근본적인 리더십의 변화는 절대로 생기지 않는다. 김천재는 절대로 여자친구가 생기지 않는다. 이렇게 비슷한 얘기를 했죠. 그리고 보통 여러분 호텔 신라가 내리잖아요. 그럼 삼성전자가 다시 올라가야 되는데 삼성전자가 올라가기는커녕 오히려 내려가면서 마무리가 되었죠. 금융투자 같은 경우에는 단타의 제왕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다른 큰 의미는 없고 또 시간의 단일가에서도 삼성전자는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갭이 뜨면서 상승하는 거는 현재까지는 매우 힘든 상황이죠. 그리고 여러분 아침에는 분명히 기관이 이렇게 매수 중이었죠. 코스피를. 그런데 이거 절대로 믿지 말라고 했죠. 지난주 이 영상에서 보여드렸죠. 연기금이랑 그리고 금융투자가 어떻게 한다? 아침에는 이렇게 매수하는 척 여러분들에게 보여준다고. 언제까지? 10시 반까지. 그래서 연기금이 사고 있다 막 사람들이 흥분하는데 얘네는 종가 딱 매동을 확인해 보면은 보세요. 하나 둘 셋 짱. 마이너스 4,300억 원 매도 마감. 아침에 잠깐 갭을 띄우는 종목을 만들어서 그 종목에 여러분들이 빨려 들어온다? 그러면 바로 그 고점에서 차익 실현하고 튀는 게 최근 연기금의 트렌드고 삼성전자도 보세요. 오늘 연기금 매도했죠? 근데 매도한 시점을 봐봐. 죽여주지 않아요? 주식 너무 잘해 연기금. 연기금은 투자를 정말 본받아야 되는 게 아침에 이렇게 사는 척하고 동시호가에 던지기. 와.
주식 진짜 잘합니다. 그리고 이 삼성전자를 95,000원에 사신 분들은 일주일 만에 마이너스 12%를 찍었는데 와, 참 저는 이재용 씨 재판이 분명히 이번 주에 있는 걸 다들 알고 있을 텐데 그런 상황에서 이런 데 들어가는 야수의 심장 정말 존경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때 만약에 재판이 잘못되거나 혹은 조정이 나오면 그때 들어가도 될 텐데 왜 이렇게 개인들이 막 4조 혹은 2조 1조 사서 이렇게 삼성전자에 들어가는 거지? 아, 삼성전자가 혹시 10만 원에 가지 않을까? 10만 원에 가면 너무 늦게 샀구나 하면서 후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간 거는 어느 정도 이해도 하거든요. 만약에 재판 결과가 더 잘 나왔으면 위로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좀 광기에 휩싸인 분들이 많은데 자, 그런데 여러분, 삼성전자는 고점에서 12%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반대 매매가 출하될 가능성이 별로 적어요. 신용을 안 썼다면은. 그런데 중요한 건 뭐다? 지금 제약과 바이오라던가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반대 매매 폭탄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 상당히 많죠. 오늘도 나온 기사죠. 늘어난 비투, 반대 매매 12년 만에 최대. 지금 현재 우리나라 반대 매매 금액이 보시면은 매일 400억씩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고점에서 보통 10% 20%만 빠져도 반대 매매가 나가는데 지금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도 고점에서 32%나 빠진 상황이고 이렇게 지금 많이 빠졌다? 그럼 반대 매매가 나가게 되죠. 그런데 정말 무서운 게 어떻게 400억씩 하루에 반대 매매가 나갈까? 그게 좀 궁금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반대 매매가 많이 나가지? 그 이유는 말이죠. 바로 가계대출을 풀로 땡겨서 주식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새해가 되자마자 단 4일 만에 가계대출을 5천억이나 사람들이 땡겼고 그 돈이 전부 다 주식 자금으로 이어졌었죠. 그래서 지금은 옛날과 다릅니다. 반대 매매가 더 빨리 나와요. 예전에는 반대 매매를 막으려고 사람들이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마이너스 통장을 먼저 만든 다음에 주식판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거기다가 신용과 미수 레버리지까지 같이 쓰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게 뭐다? 지금은 많이 빠지고 있는 종목에 종가 베팅을 하면은 오히려 아침에 반대 매매가 나가서 개파락으로 출발이 돼요. 그리고 내리고 있는 종목들 있잖아요. 지금 많이 빠지고 있는 종목들. 3월 달에 공매도가 부활하게 되면은 그 종목은 공매도 타겟 1순위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예를 들면 신풍제약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20만 원을 넘었다가 지금은 10만 원 깨지기 직전인데 시간의 단일가에서는 10만 원을 지켰지만 지금 10만 원을 지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3월 달에 공매도가 부활이 된다. 그리고 개인이 공매도가 허용이 된다. 그럼 저는 예부터서 공매도를 치러 갈 겁니다. 2만 원도 안 하던 주식이 20만 원까지 갔다. 10배 넘게 올랐죠. 거기다가 지금 10만 원 고점에서 여기까지 빠져서 반토막 나서 싸 보이는 게 아니라 더 빠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포스코나 OCI 여러분들이 보면 어머 13만 원짜리가 29만 5천 원까지 올랐네. 정말 많이 먹었구나. 이거 샀으면 대박이겠구나가 아니라 이렇게 보셔야죠. 어머 76만 원까지 올랐던 종목이 반토막이 났는데 오히려 반토막에서 바닥이 더 있구나. 어떻게 반토막 밑에 반토막이 더 있지? 옛날에 그 작전이라는 주식 영화를 보면은 바닥 밑에 지하실이 있고 지하실 밑에 지하실 더 있다라는 얘기처럼 정말 진짜 주식이 끝없이 떨어지는 거를 공매도가 부활하면은 볼 수 있어요. OCI 같은 경우도 여기 보시면 어머 지난번 바이러스 사건 때 2만 원대였네. 여기서 살 거라면서 아쉬워하시는 분도 있지만 주식 경력이 오래되신 분들 알 거예요. 이 종목은 남자의 주식 OCI잖아요. 포스코처럼 65만 7천 원짜리가 어떻게 됐다? 1년 만에 10만 원 미만으로 빠졌어요. 이거 진짜 한밤에 TVN에 나왔던 조용구 씨가 OCI에 들어가서 13억을 잃었었어요. 중요한 건 그 전년도에는 여기 들어가서 4억을 버셨다가 그 다음에는 가족과 친척들 돈을 모두 합쳐서 여기 들어갔다가 고점에서 빠져서 1년 만에 그냥 13억을 날리셨는데 주식 경력이 지금 별로 안 되신 분들은 마이너스 통장을 끌어오던 아니면 본인이 한 적금이나 예금을 다 깨고 주식시장에 들어온 분들이 많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돈을 벌면 바로 적금에 넣습니다. 혹은 예금. 왜 적금에다 넣냐?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의 배분이 필요하죠. 적금이나 예금은 절대로 손실을 안 보는 안전자산이잖아요. 이자가 1%다 2%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컨트롤할 수가 있어야 돼요. 내가 그릇이 1,000만 원밖에 매매할 수 없는 그릇이야. 근데 1억 2억으로 한다? 그럴 경우에는 손절도 안 되고 익절도 안 돼가지고 너무너무나 큰일을 당할 확률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식에 투자하는 비용은 일정하게 정해져 있어야 되고 자기가 지금 이자가 낮다고 해서 예금이나 혹은 적금 다 깨고 이 위험자산으로 넘어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본인의 그릇이 돼야 돼요.
이게 여러분 주식이 내려서도 반대 매매가 나갈 수 있지만 이 신용이라는 게 3개월 단위로 연장을 하는데 중요한 건 신용 이자가 있잖아요. 신용 이자가 10%가 넘는 것도 많고 기본 8%에서 10%, 15% 이렇게 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삼성전자에 신용을 써서 넣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삼성전자는 얼마 안 빠지니까 나는 반대 매매를 버틸 수 있어. 그냥 존버 타자. 이렇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신용 이자에 말라 죽습니다. 만약에 1억 정도를 신용을 써서 1년 동안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이자만 1,000만 원이 넘어요. 3개월마다 신용 갱신을 하는데 그때마다 이자율이 올라가고 3개월마다 증거금 145%가 아니라 150% 이상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거 유지할 때마다 증거금 모자라서 다른 데서 또 돈 꾸거나 마이너스 통장 만들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신용을 써서 존버를 탄다라는 생각 자체를 가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셀트리온 제약 보세요. 외국인 기관이 양매수가 들어왔다?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시간의 단일가부터 셀트리온 제약을 사러 갈까요? 아니죠. 반대 매매 때문에 시간의 단일가에서 던집니다. 자, 반대 매매 같은 경우에는 다음날 시장가로 매도가 되기 때문에 몇 프로 내릴지 몰라요. 그래서 시간의 단일가에서 이렇게 매도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시간의 단일가에서도 물론 하락이 나왔죠. 자, 고점에서 30% 이상 정도 빠지면 이렇게 반대 매매가 나갈 수 있고 반대 매매가 내일 아침에 나갈 걸 알기 때문에 시간의 단일가에서 이렇게 던지는 겁니다. 외국인 기관 수급이 들어와도. 그런데 여러분, 오늘 아침에 셀트리온 제약이라던가 이런 종목을 샀으면 오늘 마이너스 10% 이상 손실을 봤습니다. 자, 아침에 이런 기사가 있었죠. 셀트리온 글로벌 빅파마급 능력 확인, 해외 수출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에 목표가를 상향했었어요. 유진투자증권에서 이런 레포트를 냈는데 하지만 오늘 저 레포트 때문에 아침부터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오른 게 아니라 오늘은 식약처에서 셀트리온의 조건부 허가를 위해서 자문단이 셀트리온을 평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서 이렇게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내리는데도 6.62%나 상승을 하고 있었고 장 초반과 중반까지는 그렇게 나쁜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았거든요. 중요한 거는 오늘 3시 10분에 식약처에서 조건부 허가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 그 내용이 정말 충격적이었죠. 여러분, 셀트리온에 관한 이야기는 이 영상과 이 영상에서 분명히 말씀드렸고 셀트리온이 했던 인터뷰의 내용들을 전부 다 녹음해서 이 영상에 올려드렸는데 인터뷰 내용은 현대차 관련 영상에 있고 17분 57초부터서 보시면은 여기에서 셀트리온이 했던 내용을 제가 다 받아 적었고 음성 파일까지 올려드렸습니다. 식약처 검증 자문단의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셔서 다들 알고 계실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영상에서 말했던 것처럼 쉽게 식약처에 조건부 허가 승인이 날 것으로 판단했어요. 이 치료제의 성능을 보는 게 아니라 그냥 국민의 세금이 들어갔고 K치료제를 홍보하기 위해서라도 분명히 쉽게 조건부 허가가 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식약처는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내용은 보시다시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셀트리온의 치료제 투약을 한 환자와 투약하지 않은 환자 간의 음전 소요 시간이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이 되지 않았고 식약처에서는 바이러스 측정 방법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시험 결과만 가지고는 아직까지 임상적인 큰 의미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식약처에서는 임상 3상을 전제하에 품목 허가를 하되 제품의 효능 및 몇 가지 권고사항을 제안했죠. 임상 3상에서는 충분한 환자 수의 대상으로 실험을 해야 되며 그것이 유의미하게 감소를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 확증을 시켜야 된다고 다시 한번 강조를 했기 때문에 저 말이 떨어지자마자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하방 VI가 걸렸는데 와 정말 무섭더군요.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약과 바이오가 최근에는 반등이 나와도 다음날 바로 밑으로 꽂아버리고 대웅과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이렇게 미친듯이 올라갈 때는 품목 허가 기대감이라던가 혹은 유의미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기대감에 들어갔었고 또 다른 제약주 같은 경우에도 대웅이 오를 때 마찬가지로 같이 50%나 상승을 했었는데 오늘은 어때요? 셀트리온이 급락하니까 대웅 역시 같이 내렸어요. 얘도 장중
장중에 플러스 4.07%나 상승했었고, 옛날 같은 경우에는 셀트리온이 내리면 대웅이 오르고 대웅이 오르면 셀트리온이 오르고 이런 식으로 엎치락 뒤치락 주고 받았는데 지금은 둘 다 내립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은 업체가 셀트리온, GC 녹십자, 대웅제약인데, 자, 녹십자 홀딩스도 분명히 어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죠. 시간의 단일가에서 2%도 내렸다. 그리고 지금 제약주는 투심이 너무 안 좋고 공매도가 재개가 되면은 당연히 1순위 타겟은 이런 치료제 관련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원래대로 하면은 노르웨이에서 저렇게 백신 맞고 사망자가 나왔다면은 K치료제가 더 부각되면서 오히려 치료제 관련주로 수급이 넘어와야 되지만 지금은 투심이 너무 안 좋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생각할 거 아니에요. 제약과 바이오가 지금 제일로 많이 빠졌으니까 내일 반등이 나오면 얘네들이 제일로 먼저 나오지 않을까. 녹십자 홀딩스 시간의 단일가에서 1.38% 내렸고, 제약과 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금 고점에서 30% 이상 빠진 애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내일 거의 무조건 반대 매매를 예약한 애들이 너무 많아요. 자,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양 매수가 들어왔잖아요. 외국인 기관. 그런데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반대 매매가 나오는 종목 같은 경우에 마지막에 동시효과 때 외국인과 기관이 사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도 프로그램으로. 자, 셀트리온 여기 제약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동시효과 때 32,409주를 샀잖아요. 프로그램으로. 아까 녹십자도 보실래요? 녹십자 홀딩스 여기 보시면 외국인이 18,000주를 샀지만 보시면 프로그램으로 동시효과 때 샀단 말이에요. 프로그램을 통해서 동시효과 때 AI가 지가 산 거기 때문에 이런 수급의 의미는 없습니다.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 오늘 다 내리는데 보시면은 프로그램이 이렇게 사서 밑에서 그냥 받쳐놓고 빠질 때마다 산 거기 때문에 주가는 안 오르고 밑으로 주가는 계속 흘러내리고 결국 동시효과 때 외국인의 수급은 잡히죠. 제약바이오는 다 이래요. 밑에서 프로그램만 이렇게 순매수 들어오고 다음날 갭 뜨면은 이렇게 바로 탈출하고 나가기 때문에 프로그램으로 들어오는 수급은 그렇게 유의미한 의미를 두실 필요가 없습니다. 쟤네는 0.05%만 떠도 바로 탈출합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은 수수료 때문에 그 가격에 못 나가지만 기관과 외국인은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거기서 탈출하고 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장이 안 좋을 때는 안전자산에 돈이 있으면은 오히려 안전자산의 가치가 올라가면서 주식을 안 해도 돼요. 예를 들면은 달러라던가 혹은 엔화, 금 이런 데다가 돈을 넣어놨을 경우에는 주식시장이 박살날 때 올라가잖아요. 오늘도 보실래요? 주식시장이 박살나니까 엔화하고 달러 거기다가 금값은 소폭이지만 오르잖아요. 그렇다고 여러분 금이라던가 은 혹은 엔화 달러가 아닌 위험자산인 비트코인에 넣는 건 아닙니다. 주식과 비트코인이랑 같이 넣어놓으면 주식 내릴 때 비트코인도 같이 내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달러하고 엔화는 여러분들이 지금 은행 가가지고 환전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겁니다. 여기 HTS 보시면 있잖아요. 달러 인텍스라던가 달러 선물 있잖아요. 저걸로 해도 된다란 얘기예요. 그리고 저는 절대로 예금이랑 적금을 은행 가서 직접 만들어요. 비대면으로 요즘 통장 개설이 가능하지만 비대면으로 여러분 통장 만들면은 온라인상에서 해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오프라인으로 가서 적금이라던가 예금을 만들잖아요. 그럼 해지가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내가 안전자산에다가 돈을 넣어놨는데 주식이 갑자기 떡락해서 물타기를 하려고 해. 근데 온라인으로 만든 계좌는 바로 깨서 은행에 있는 돈 빼서 주식에다가 넣어버려요. 하지만 오프라인으로 만든다? 그럼 냉정해집니다. 내가 차 타고 운전하고 은행 가면서 아이씨 이거 안 돼. 그냥 손절하자 하면서 중간에 마음도 바뀌고 귀찮아서 그냥 손절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것도 안 됩니다. 만약에 우리나라 증시가 박살난다 그러면 해외 주식에다 돈 넣는 분도 있는데 둘 다 같이 내려요. 보통 우리나라 주식이 박살나면 미국 증시가 오르고 그랬지만 요즘엔 둘 다 같이 내립니다. 그것도 잘 안 되고 또 여러분 오늘 이런 거 보셨나요? 자, 오늘 장 시작하기 전에 SF의 반도체를 보시면은 시간의 단일가에서 63만 주나 매수 물량이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막 갭이 10% 뜰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이건 그냥 시간에서 장난친 거예요. 여기에 매수에 큰 의미를 두지 말고 SF의 반도체 보세요. 오늘 마이너스 몇 프로입니까? 3.17%였고 장중에 갭이 뜨기나 했나요? 안 떴어요. 플러스 1.06%까지 상승했다가 빠졌기 때문에 저 시간의 단일가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됐냐면은 오늘 장막판 1분 전에 잠깐 장난치고 올려놓고 이렇게 마감되고 어차피 지금 40분이 넘었으니까 일반인들이 던지고 싶어도 던질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 그냥 돈 많은 애가 장난친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이상하게 우리나라 확진자가 급증하고 난리가 나는데 백신 접종이 시작되니까 이렇게 하나 투어 모두 투어라던가 혹은 항공주가 상승을 하더군요. 그런데 지금 백신을 맞고 사망자가 29명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 투어에는 악재죠. 거기다가 오늘 하나 투어 같은 경우에는 인력 축소 기사까지 나왔죠. 그리고 모두 투어도 4.5%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지난주 영상에서 LCC라던가 항공주, 영화 관련주에 분명히 코멘트를 해드리고 싶었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회적 거리두기 2.5로 인해서 롯데마트, 홈플러스, 슈퍼가 9시까지밖에 안 해서 제가 지금 굶어 죽을 것 같아요. 식자재를 사러 나가야 되는데 너무 시간이 촉박합니다. 영상을 길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제 냉장고인데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배고파 죽겠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간소하게 설명을 해드릴 수밖에 없어요. 자, 모두 투어라던가 항공, LCC 같은 경우에 오늘 다 내렸는데 이렇게 내릴 때 여러분들이 매수 찬스다 하고 매수하기보다는 이걸 꼭 생각하세요. 자, 항공주하고 여행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상증자나 감자를 진행할 확률이 상당히 높죠. 자, 제주항공 유상증자 지난번에 했었죠. 언제? 얼마 안 됐어요. 바로 지난달에 했었잖아요. 자, 그런 것 때문에 얘네는 주가가 상승만 하면 무조건 유상증자 때려요. 티웨이항공 유상증자 지금 몇 번 했습니까? 추가 상장, 전환사채 발행. 또 뭐 있을까요? CGV? 영화 관련주죠. 유상증자 여기 치면 안 나오는데요 하신 분들은 여기 보시면은 CJ, CGV가 유상증자를 몇 번이나 했는지 아실 수 있죠. 상당히 심각하죠. 그리고 작년에 이런 기사 있었죠. 예약금은 단돈 10,000원. 참 좋은 여행. 희망을 예약하세요. 이거는 거의 사기로 보면 된다. 이렇게 해놓고 어떻게 됐다. 6,000명이 몰렸다고 했는데 이거 해봤자 6천만 원밖에 안 됩니다. 6천만 원 예약금 받고 6,000원짜리 주식을 2배 뻥튀기 뛰었습니다. 이거는 증시가 미쳐가지고 사람들이 눈 돌아가서 그렇지 여기 고점에서 어떤 곳이 나왔습니까? 최대 주주들이 주식을 팔았죠. 6천만 원 갖다가 주가를 2배 올린 다음에 대주주들은 몇백억씩 수익을 챙겼죠. 아니 여러분 올해에 해외여행 못 갑니다. 여러분들이 백신 맞고 해외여행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신가요? 아니죠. 우리나라는 백신을 맞았어도 다른 나라는 백신을 못 맞았을 확률도 높고 중요한 건 뭡니까? 그 나라 가는 비행기가 없어요. 자 보세요. 직항인 비행기가 없고 비행기 가격이 옛날이면 20만 원이면 30만 원이 갈 수 있는 가격이 지금은 얼마입니까? 100만 원, 200만 원이에요. 자 그리고 여러분 비행기 노선 같은 경우에는 공항이랑 그리고 항공사하고 협약을 맺어야 돼요. 그냥 본인들이 여기 출항하고 싶습니다. 이러면은 공항에서 오케이 땡큐 메리 마치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공항과 항공사의 협약도 받아야 되고 국토부의 허가도 필요하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항공 노선을 확보하는데도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릴 것이고 또 백신을 맞았다고 해서 다른 나라에서 자가격리가 면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자가격리가 한국에서 2주 그리고 외국에서 2주 합치면 한 달인데 한 달 동안 우리나라에서 휴가를 주는 회사들은 거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행주가 여러분 주가가 급등한다고 해서 함부로 따라 들어가지 마세요. 이런 건 누가 봐도 작전인데 사람들이 뉴스 몇 개 보고 그냥 막 산다니까요. 오늘도 개인만 샀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저는 여행주라던가 항공사가 파산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실제로 이미 항공사는 파산하거나 없어진 회사들이 너무 많죠. 우리나라 항공사는 지금 너무 많아요. 지금 6개라고 나와 있지만 여기 면허 신청했던 모든 회사들을 면허를 발급해줬기 때문에 우리나라 LCC가 몇 개입니까? 2, 4, 6, 8, 10개가 넘었어요. 10개가 넘었는데 이스타항공 파산했고 에어부산 같은 경우에는 진에어하고 합병을 하겠고 에어서울도 진에어하고 합병하니까 남은 건 티웨이, 제주항공, 진에어 이거 3개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여기 다 망했습니다. 예, 여긴 파산 신청하고 다 망해서 없어졌고 여기 항공사들도 위태위태하죠. 특히 티웨이항공 같은 경우에는 예림당이 대주주인데 예림당이 과연 얼마만큼 지원을 해줄 수 있을까요? 지금 예림당 회사 자체가 위태위태한데 티웨이항공 같은 경우에는 한번 망했던 회사잖아요. 얘네가 한성항공이라는 사실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얘는 2018년도에 한 번 턴어라운드 했다가 일본 불매운동이 시작된 다음부터서 단 한 번도 흑자를 낸 적이 없고 원래 바이러스 사건 이전부터서 적자였어요. 왜? LCC는 주력 노선이 전부 다 일본 노선이었고 일본 노선이 80%를 차지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지금 일본에서는 외국인 입국 전면 금지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원래 작년 4월부터서 한국과 일본은 단교 상태가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일본이 비상사태가 끝난다고 해서 우리는 일본 관광을 가거나 혹은 일본인이 한국에 오거나 양쪽 다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티웨이항공이라던가 제주항공이라던가 LCC 같은 경우에는 뭘로 수익을 낼까요? 저는 그게 가장 걱정이 되더군요. 그래서 LCC라던가 항공주에 투자하기가 꺼려지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1번, 내일 반대 매매에 주의하세요. 오늘 급락한 제약과 바이오주들은 내일 반대 매매가 나가면서 아침부터 시초가부터 하락할 수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종목들의 특징은 고점에서 30% 이상 하락한 종목이기 때문에 제약과 바이오가 특히 많죠. 또 이런 종목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왔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로그램 매매, 자동 매매가 들어와서 매매한 것일 뿐이에요. 이러한 수급에 너무 큰 의미를 두지 마세요. 두 번째, 자산 배분을 확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같은 날에는 안전자산에 돈이 있었다면은 안전자산의 가치가 조금이라도 상승해서 아무것도 안 해도 수익이 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투자금을 계속 키우다 보면은 지난주처럼 하락이 지속이 되면은 결국에는 깡통을 찰 수밖에 없어요. 상승장 때 벌었던 돈 인출해서 자기가 써야지 그게 진짜 돈입니다. 수익금을 계속 재투자할 경우에는 결국에는 사이버머니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유튜브 광고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은 정말로 고맙겠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시면은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어제 생방송 전에 후원해 주신 정말 고마운 분들이 계셨습니다. 네, 영상 밑에 있는 투네이션 후원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저를 후원해 주실 수 있는데 연서관님, 박경현님, 양청원님, 윤미경님, 민들레님 후원 정말 감사드립니다. 특히 양청원님은 무려 3만원이나 후원해 주셨네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고 즐거운 평일 되시기 바랍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